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22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북한 문재인 친서 공개한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입니다. 북한이 간영 매체죠. 그러니까 조선통신이니까 조선중앙통신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하고 비교를 하자면 연합뉴스 비슷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하면서 면박을 줬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친서를 공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외교적 결례죠.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배운 거죠.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관계를 보면 참 묘합니다. 마치 옛날에 히틀러하고 그 다음에 또 영국 수상이었던 챔벌린하고의 관계 비슷해요. 그 당시에 이제 챔벌린이 히틀러에 비해서 나이가 20살 이상 연상이었고요. 그래서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면은 거의 부자지간에 가까울 정도로 인간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고물 비행기를 타고 그 70노구를 이끌고 챔벌린이 히틀러가 펼치는 가짜 평화 쇼에 쏘가가지고 민행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젊은이잖아요. 또 의도적으로 쇼를 하고 연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챔벌린의 유화정책이 시작이 된 거죠. 히틀러에 대한 유화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은 예고된 것이었죠. 그런 겁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되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놓고 양자가 똑같이 게임을 즐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챔벌린이 트럼프 같고 히틀러가 김정은 같고,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챔벌린은 히틀러의 쇼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유화정책으로 가서 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게 되지만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답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놓고 미국의 트럼프가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하면서 실제로 채찍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제재는 지금까지 푸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채찍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근을 준 게 있느냐? 남북 경협, 유엔 제재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이 풀어줬습니까? 완화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당근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도 안 주면서 채찍은 유지를 하고 이것을 양자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그는 뭘까? 그거는 그런 거죠. 트럼프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다루듯이 노련하게 다루면서 나름대로 두 사람의 인간관계로 몰고 간 거죠. 어쨌건 김정은이 트럼프를 통해서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친서를 공개한 것도 트럼프에게 배운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친서 공개는
외교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결례예요. 트럼프가 북한에게 아니면은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하고 주고받았던 진술을 공개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건데, 그 정도로 트럼프가 마치 아버지가 아들 대하듯이 훈수하고 하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친서를 북한 김정은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훈수를 두면서 김정은이 문재인을 하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훈수를 두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친서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는 25일 날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을 했잖아요. 국가정상이 한 10명 정도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답은 핵심이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적어도 11월 25일 날 다자 외교 현장에서 문재인을 만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부산이라는 장소에서 만날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인데 때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다 하는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훈수를 둔 겁니다. 하대하는 거죠. 마치 트럼프가 김정은을 하대해서 훈수하듯이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하대를 해서 훈수를 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지랖 떨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참 그 지난 그 9월 달인가요? 그 국가정보원의 그 누구예요? 그 원장 서훈 원장이라는 사람이 맹세히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의 그 장으로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추측성에 입각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국회에서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11월 25일 날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대책 없는 언론들은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냥 김정은 방문 가능성 하면서 그냥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훈은 전략적으로 움직인 거고 언론 기자들은 전형적인 문해의 소유자로서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생각합니다. 서훈은 띄운 거죠. 전략적으로. 그 단서를 달았잖아요.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서 북한 김정은이 답방을 할 가능성이 있다. 11월 25일 날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완전 쇼한 거죠. 그런데 서훈 입장에서는 비핵화 진전을 단서로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비핵화 진전이 그렇게 불과 2개월여 만에 결과가 나옵니까? 빨라야 연말이고 내년 초 정도 한반도 비핵화 시장이 열릴 텐데 11월 25일 날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느냐고요. 서훈 국정원장은 누구보다도 이거를 잘 알았을 텐데 띄우기 작전으로 전략적으로 던진 건데 대책 없는 언론들이 이걸 허위사실 유포 수준으로 비핵화 진전 단서는 빼버린 채 김정은 답방 가능성 해가지고 국민들을 또 현혹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2개월도 채 안 됐어요. 이렇게 그 장난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요, 원래 이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원래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같은 이런 다자 외교의 현장에 절대 참석을 안 합니다. 이거는 ABC예요. 왜 다자 회담 현장에 북한의 역대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을 하지 않느냐? 서양 기준으로 보면은 다자 외교 현장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10개국 국빈 방문을 할 거를 한자리에서 외교를 다 하니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1인 수령 체제인 북한 정권에서는 다자 회담 현장에 최고 지도자가 북한의 국가 원수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갈까요? 첫 번째는 1인 수령 체제 하에서 절대 지존인데 세계의 여타 여러 나라들의 정상들과 섞여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북한 인민들에게. 그래서 절대 다자 외교 현장에는 가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은 항상 본인이 중심이 되는 양자 회담 현장,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북한의 절대지존인 김정은이가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고 양자회담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보여주는데, 영양가도 없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와가지고 오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자회담 현장에서는요, 안전 문제가 보장이 안 됩니다. 북한 정권의 새 지도자들은 그 병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선대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경우는 비행기도 잘 못 탔잖아요. 철저하게 열차를 타고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움직였죠. 예를 들어서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데가 결국은 뭐 중국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기껏 해봤자 가는 데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온다? 다자 외교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보장하지만은 개런티가 안 되잖아요. 김정은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특히 한국의 서울도 아니고 상징성도 없는 부산에서 안전 문제도 보장이 안 되는, 거기다 다자 외교의 현장에 김정은이 안 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북한 김정은은 김정일도 그랬지만은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아니, 북한 김정은이 역사적인 한국 방문을 하는데 엄청난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지 오지. 아니, 부산에서,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서 개최되는 양자회담도 아니고 극적인 연출도 할 수 없는 one of them 밖에 안 되는 한 아세안 정상회담 회의, 그 현장에 김정은이 이익도 하나도 없이 나타나겠어요? 선물 보따리가 없으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문재인의 적극적인 중재하에 유엔 제재를, 아니면은 트럼프를 설득해서 유엔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수준으로 해서 남북 경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문재인이 내더라도 사실은 이번에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는 참석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안 되는 그런 행사에는 안 오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온다는 것은 이익이, 원래 김정은의 기대치로 이익이 1이라면은 100 정도 되면 올까. 그러니까 아예 부산에 김정은이 온다는 것은 0.00001%도 없었던 소설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쇼통의 극치를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모르죠,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 한미동맹을 깰 각오로 해서 미국의 동의 없이 유엔의 제재하고 상관없이 남북 경협을 선제적으로 그 유엔 제재를 그냥 어기면서 개성공단을 풀고 금강산 관광을 풀고 뭐 그 정도 해도 아마 부산은 안 올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애초부터 북한 김정은이 한국의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이유는 아예 없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왜 친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굴욕을 당하느냐고요. 아들 같은 김정은한테 아버지 같은 문재인이 훈육 대상이 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어갑니다.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부산에 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당연하죠. 제가 봐도 그런데요. 그런데 나중에 몇 차례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못 온다면은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 정말 자존심 상해요 이게. 아니 김정은이 안 온다는 걸 알면서도 초청장 보내 김정은이 답방을 못한다 하면은 특사라도 방문케 해다오. 아니 이게 구글 외교 아닙니까? 아니 김정은이 안 온다는 것은 ABC잖아요. 그런데 ABC도 몰란 것 같아요. 아니 초청장까지 보내가지고 거절을 사실은 다 한 거잖아요. 반응을 한 게 11월 5일 날 진술을 보냈는데 11월 21일 날 답이 이런 방식으로 왔다는 거는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도 왜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 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온통 쇼밖에 없어요.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는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쇼할 생각만 하고 그래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망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푸념을 했습니다. 불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남측의 외세 의존 정책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해서 풀고 가야 되는데 맨날 뭐 해준다고 해놓고 뭐 해준 게 있어야지.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다.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남북 순회상봉 정상회담이죠. 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종이 한 장, 진서죠. 종이 한 장으로 험악한 상태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판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2018년 9월에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잖아요. 이때 김정은과 문재인이 합의를 했잖아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트럼프 만나니까 틈이 하나도 없거든요. 해제는커녕 완화도 안 되잖아요. 이게 유엔 제재 상황, 유엔 제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지 혼자 판단으로 트럼프가 제재를 해제는 하지 않더라도 완화를 해서 물꼬를 터주지 않을까? 아니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인데 이걸 이렇게 쉽게 풀어주겠어요? 참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사법시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문해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불참 통보가 아니고 문재인이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느냐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불만, 좌절, 절망,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북 정상회담 이후 사실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 아니겠어요? 노딜이었으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친서를 보내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참 이게 뭐 김정은한테 치이고 트럼프한테 치이고 아베한테 치이고 조금 더 강력으로 가면은 시진핑한테 홀대받고 푸틴한테 홀대받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명화가 돼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고아원 차릴 판이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대통령 문재인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노무현의 후회를 자처하는데 노무현의 말을 들었어야지. 노무현이 그랬잖아요. 당신 정치하면 안 돼. 다시 말하면은 노무현이 문재인 당신 정치하지 마 그랬잖아요. 정치가로서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꿈을 꾸지 말아야지. 왜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긴 그 당시에 촛불 쿠데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지 잡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시키도 됐겠다. 어쨌건 됐잖아요. 됐으면은 정신 차리고 부족한 거 메꾸면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대통령이 아니고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노력을 했어야지. 특히 대북관계도 그래요. 이렇게 ABC도 안 돼 있는 말과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니까 김정은에게도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베는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나마 신사니까 최소한의 존중을 해줄 뿐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자존심의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됩니까? 대통령 문재인 씨 정신 차리세요. 감사합니다.